만화 같은 일이 K-웹툰 전성시대. 네, 웹툰 보면요. 지하철에서 이렇게 심심풀이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, 집에서 좀 휴식 취하실 때도 웹툰을 많이 보시면서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또 흥행했던 작품들을 보면 원작이 웹툰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. 그야말로 웹툰 전성시대가 온 것 같은데, 최근에 보니까 주가도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더라고요. 웹툰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갔는데,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, 소장님? 예, 최근에 좀 큰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네이버 웹툰이 일본 거래액 사상 좀 최대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일본 거래액을 좀 살펴보니까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좀 살펴보니까는 1,000억 엔 정도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만큼 네. 사상 최대 기록을 좀 보여준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이게 지금 지난달에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웹툰 IP에 있던 그 드라마 제작 소식도 좀 들러와줬던 것이 이제 좀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 네.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이 이제 웹툰을 기반으로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. 그래서 네. 이러한 점이 내년에도 좀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저는 사실은 그렇게 뭐 웹툰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네. 나중에 이제 뭐 드라마를 보다 보면 아 이게 웹툰 기반이었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상당히 그 현상이 좀 굉장히 좀 강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. 이러한 흐름들이 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네이버 웹툰의 경우에는 그 내 아이디 뭐 강남민이라고 있나 봅니다. 근데 네. 죄송합니다. 목이 좀 칼칼한데 내년 초에 그 태국 현지 드라마의 그 방영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. 카카오 엔터 쪽에서도 N번째 연애에 대해서도 대만에 이제 뭐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. 네네. 심지어는 이제 게임과 애니메이션 출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웹툰 시장에 대해서는 좀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P 보유사 기업 역시 같이 좀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MBT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부각을 좀 많이 받고 네. 있습니다. 그러면서 뭐 DNC 미디어, 뭐 핑거 스토리도 올해 지난주부터는 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다가 오늘은 좀 시장이 약간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 지금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작년에까지만 해도 그 네이버 웹툰 거래액이 한 900억 엔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네. 이번에 이제 11월까지 1,000억 엔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 좀 지속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년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된다 한다면 OTT나 이런 쪽에 좀 굉장히 좀 역할이 좀 크게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웹툰이 참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가도 그 결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일단 웹툰 시장에 대한 규모도 좀 궁금하고요. 규모가 좀 오르게 된다면 얼마만큼 좀 성장을 하게 될지 이 성장의 배경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?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많았는데, 실제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좀 놀랬습니다. 그래서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그 얼라이 마켓 리서치에서 따르면은 그 글로벌 웹툰 시장 규모가 2021년 당시 때 7억 달러 정도 됐다 합니다. 그래서 네. 약 한 4조 원 정도 됐는데, 연평균 36% 성장을 통해서 2030년 때는 561억 달러라고 좀 전망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하나로 계산을 했을 때는 결국은 7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4조 원에서 71조 원이면 굉장히 좀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네. 특히 이러한 영향을 봤을 때는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영화나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도 좀 쉽게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이 좀 장점이고요. 그리고 세계관을 좀 넓게 풀어갈 수 있다 합니다.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켰을 때 와 하는 그런 개념이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스토리텔링을 넓게 할 수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이고, 이것을 활용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건 활용을 해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OTT에 통해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뭐 게임 쪽에서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네. 이걸 통해서도 또 AI 얘기도 좀 나오나 봅니다. 그래서 다양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추가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웹툰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그렇군요. 결국에는 웹툰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생각해보면 최근에 좀 흥행했던 작품들, 무빙이라든지 뭐 이두나 이런 것들이 다 웹툰 기반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조금 더 기대되는 분야가 웹툰이 아닐까 싶습니다. 결국에는 IP 확보에 대한 싸움일 것 같은데,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이렇게 콘텐츠 쪽이 잘 가다 보니까 이쪽을 좀 지원해서 키우려는 그런 기대감이
부담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정부에서는 좀 어떤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을까요? 이 정부에 대한 내용이 논의가 나오긴 했습니다. 근데 네. 이게 직접적으로 뭐 같이 이제 회담을 통해서 진행한 게 아니라 그 좀 크게 해서 다 모아놓고 진행한 것보다는 간담회 형식으로 좀 진행을 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네. 결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. 그렇지만은 이 간담회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네. 여기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게 네이버에 대해서도 그 웹툰에 대한 거래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지난 27일부터 사실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문체부 장관이 그 만화와 웹툰 분야 관계자를 좀 만나서 지원에 대한 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합니다. 네. 나왔는데 여기에서 좀 코멘트가 그 모든 드라마나 영화의 그 원천 콘텐츠를 통해서도 웹툰과 만화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좀 언급을 했다 보니까 네. 이 점이 좀 키포인트였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그 외적으로는 이제 뭐 두 번째로는 불법 웹툰 사이트 차단의 필요성을 좀 제기를 했다 합니다. 그래서 실제 물론 이제 OTT를 통해서도 뭐 애니메이션이든 만화든 드라마든 많이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불법 웹툰 사이트가 굉장히 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. 심지어는 그거를 차단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금 사이트를 통해서 또 연계를 시키고 이런 지금 과정들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필요성을 좀 크게 좀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. 플랫폼 업계에 대해서는 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은 전담팀을 통해서 자료 삭제 요청을 좀 진행을 했다 합니다만 그 처벌 수준이 워낙 다소 낮아서 협조 요청이 굉장히 좀 낮은 상황. 네. 협조 요청을 해도 반응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 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인식이 좀 갖고 있고 그걸 네. 통해서 무언가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.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만화와 웹툰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네. 한 작가에 따르면은 그 만화 웹툰 AI 센터 설립 필요성을 좀 제기를 했다 합니다. 그러면서 그 장관의 코멘트를 좀 따르면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좀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. 결국은 웹툰 IP 활용에 따른 기대감을 통해서 좀 지속될 가능성이 여기에도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게 지금 실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만화 웹툰 AI 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지금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간담회 경우에는 결국은 정부 정책에 따른 기대감을 좀 더 높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부는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웹툰 관련주가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러한 상승세를 지속하려면은 추가적인 다른 모멘텀이 붙어야지만 좀 가능한데 네. 아직까지는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그래도 뭐 내년부터는 국가 단위에서 이 웹툰이나 만화 쪽을 지원하고 관련된 발전안을 좀 올해 안에 발표하려고 정부 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멘트들이 있으니까요.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뭐 개별적인 콘텐츠라든지 웹툰이 흥행했을 때 좀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하지만 분명히 큰 산업군이 될 수 있다는 점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뭐 웹툰도 중요하지만 영화나 콘텐츠 쪽도 저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최근에 뭐 서울의 봄 이 영화도 굉장히 좀 흥행을 해가지고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콘텐츠 쪽은 어떻게 체크를 해볼까요? 콘텐츠 쪽은 좀 다 개별적으로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뭐 영화 쪽을 따로 보시는 것도 좋고 그냥 일반 그 미디어 컨텐츠 쪽을 따로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좀 살펴보니까는 영화 쪽을 살펴보니까는 컨텐츠 리중앙이나 CJ, CGV 등의 경우에는 3분기 좀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좋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도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걸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기존의 그 회복 국면 그리고 저가 매력 관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결국은 이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되면서 본격적으로 유행이 된 시점이 2020년 1월로 좀 기억을 합니다. 네. 그 이후로부터 좀 산업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트렌드가 변하다 보니까 OTT 중심으로 좀 많이 올라갔고 영화관 중심으로는 굉장히 좀 좋지 못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안 좋았던 것들을 좀 이번에는 좀 많이 그 회복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
최근에 계속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개봉한 영화 중에 뭐 서울의 봄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저도 지금 빨리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서울의 봄이 굉장히 좀 흥행을 하고 있다 합니다. 그러면서 22일 개봉 후에 5일 만에 한 200만 명 정도의 관객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좀 체크를 해보니까 480만 명을 좀 넘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거든요. 네.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 당시 때 그 천만 영화였던 범죄도시 3와 좀 비슷한 속도였다라고 합니다. 네네.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맞긴 한데 최근에 또 일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이 흐름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서울의 봄의 경우에는 저도 이제 좀 확인을 해보니까 450만 명이 넘어야지만 BEP가 딱 맞춰진다라고 하더라고요. 손익분기점이요?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충분히 넘었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관객 수가 많이 는다 하면은 결국 카운팅이 될 것이다.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면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그 관련된 종목을 봤을 때 뭐 콘텐츠리 중앙을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콘텐츠리 중앙의 경우에는 이게 손자회사 플러스 M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 플러스 M이 그 서울의 봄에 대해서 배급사를 맡아서 이슈가 된 겁니다. 이슈가 된 거고 실제 제작사는 하이브 미디어 코프라는 기업인데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상장 기업이 없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는 자회사인 그 M 플러스 M이 M을 통해서 지금 콘텐츠리 중앙이 수혜를 받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특히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봤을 때는 아예 연결점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연결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게다가 지금 OTT 분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두나와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두나 등을 통해서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좋은 분위기를 형성을 했었는데 네. 지금은 좀 약간 그 컨텐츠주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. 그래서 컨텐츠 주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좀 저가 매력도가 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특히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봐야 될 게 지금 스위트 홈 뭐 관련된 네. 스위트홈 2 개봉했죠. 네, 근데 네. 이게 지금 아직까지 뭐 반영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그만큼 이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주가 조정을 너무 이제 장기간 받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올라오려고 하면은 획기적인 산업이 뭔가 붙지 않은 이상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. 흥행을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가능성만 보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히 남아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. 이달 뭐 20일에 개봉하는 이제 노량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은 이슈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까 좀 기대를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다이나믹하게 막 상한가를 빵 친다거나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가 매력도는 확실히 있긴 하지만은 상승폭은 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콘텐츠에 대한 설명 들어봤는데요. 뭐 말씀 주셨던 대로 서울에 본 관객 수가 지금은 486만 명이더라고요. 손익분기점 넘은 것 같아요. 네,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안에 또 500만 명 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보도들도 있으니까요. 함께 콘텐츠리 중앙의 이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OTT라든지 콘텐츠와 관련된 연결 전략들 함께 들어봤고요. 저희 다시 한번 웹툰으로 좀 돌아가도록 할게요. 이 웹툰 관련 종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. 아시는 종목들 뭐 MBT라든지 말씀 주셨던 핑거스토리나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또 주가가 각자 또 변동성도 있고요. 어떤 건 뭐 정치 테마로 묶이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떤 종목을 좀 고르는 게 좋다고 보세요? 예, 사실 이게 정치 테마가 난리죠. 난리다 보니까는 그거와 연관된 점도 봤을 때는 좀 어쨌든 상승은 상승이니까요. 그리고 적절하게 좀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있던 게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. 그쵸, 네. 그 점을 좀 보시고 너무 산업적으로 집중을 좀 크게 하시기보다는 어쨌든 상승을 했을 때는 뭐 차익 실현을 좀 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게 MBT라는 기업을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. 네. 모바일 포인트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캐시 슬라이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캐시 슬라이드가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, 저도 네. 이제 좀 당황을 했고 심지어는 이게 모바일 그 포인트 플랫폼 개발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웹툰하고 무슨 연관점이 있어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네. 이 점은 좀 더 뒤로 말씀을 드리겠고 3분기 매출액이 2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% 이상 증가했습니다. 그러니까 10% 증가한 게 아니라 1%라는 말씀을 네. 드리겠고요.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게 3분기까지 누적
누적 매출액이 780억 원으로 동일 기간 대비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다 합니다. 아, 네.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지금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다.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좀 뭔가 지금 비용이 많이 발생된 거나 뭐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근데 매출이 이렇게 뭐 성장하는 기업들을 봤을 때는 매출이 이렇게 크게 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내년에는 언제든지 영업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충분하거든요. 네. 그만큼 매출에 대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 그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매출 성장이 주요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겠고, 네. 동사의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주력 사업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오퍼월 그 플랫폼 에디슨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속 확대 전망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모멘텀도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, 네. 네이버 웹툰과 최근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 동사가 도대체 네이버 웹툰과 무슨 연관점이 있느냐라고 살펴봤을 때는 네이버 웹툰을 보기 위한 쿠키 오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네. 쿠키 오픈을 그 운영하고 있는 것이 동사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연관성을 이쪽에서 좀 포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네이버 웹툰의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뭐 인도네시아든 태국이든 대만 지역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서도 라인 웹툰 오퍼월 서비스를 좀 구축을 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른 그 웹툰과 관련된 종목들을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고 위태위태한 종목들이 많은데 이 기업은 오히려 좀 반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.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할 것 같고요. 심지어는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들어와 주는 것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그렇군요. MBT 일단 11월부터 정도일까요? 주가가 좀 바닥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네이버 쪽까지 좀 연관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가격 괜찮나요? 지금 가격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하면은 계속 좀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는데 8,500원에서 9,000원까지는 좀 일단은 첫 번째 1차 구간으로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이 전략 참고해가지고 이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웹툰 관련 종목으로 투자하실 때 MBT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K 웹툰과 관련된 인사이트들 함께 들어봤습니다.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이었고요. 함께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.